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저희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 때는 평균 수명이 한 60에서 70이었는데 이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맞는 은퇴와 노후 준비도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요, 청려장이라는 이제 지팡이입니다. 멋지죠? 이 청려장은요, 풀을 청, 명아줄여, 지팡이 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아주라는 풀의 줄기를 말려서 만든 아주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인데요. 중국 명나라 때 의사인 본초 강목에는요, 중풍 예방 또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팡이는요,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국장, 또 80세가 넘으면 임금이 직접 내린다고 해서 조장으로 이제 호칭하여 하사였다고 합니다. 자, 이 청려장 지팡이 갖고 싶으시죠?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도 나라에서 주고 있을까요? 네,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아니라 100세 노인에게 노인의 날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받으시려면요, 100세까지 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일까? 알바도 이제 고령자가 대세. 역시 여보 자식밖에 없다. 네 번째, 고령자의 자산 구성 비율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자 무엇으로 돈을 버나? 여섯 번째, 고령자 돈 어디에 쓰는가? 미은퇴 고령자의 노후 준비 사항. 마지막 여덟 번째로 고령자 노후 준비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일까요? 자, 노인 고령자의 기준이 또 몇 살일까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요,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노인분들이 자신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노인들이 이직하는 나이는 평균 70.5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중에서 70에서 74세는 되어야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2.7%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75세에서 79세는 14.9%이고요, 80세 이상이라는 비중도 6.5%나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길거리에서 75세 전후의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노인 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은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또 의학의 발달,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최근 노인들도 왕성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바도 이제 고령자가 대세. 네, 고령자는요,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요? 본인 또는 이제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가요, 전체의 65%입니다. 즉 100명 중에 65명은 직접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율은요, 지난 10년간 13.4%나 증가한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얼마나 될까요? 네, 17.8%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무려 21.4%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령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네, 근로 및 사업소득입니다. 무려 48.3%로 거의 절반이죠. 결국은 65세 노인이 되어도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연금, 퇴직금이 35.1%, 재산소득이 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22년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세에서 79세 고령자는 얼마나 될까요? 네, 54.7%로 지난 10년간 12% 증가하였습니다. 자, 65세 이상자 고용자의 고용률은 2021년 34.9%로 2012년 30.1% 대비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젊은 층이 차지하던 이 알바 자리에 건강한 고령자가 하고 있는 것을 빈번히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역시 여보 자식밖에 없어. 네, 고령자 여고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누가 가장 많을까요? 1위는요, 역시 가족입니다.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혼자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9.6%가 혼자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고령자 10명 중에 3명은요, 외롭게 또 고독하게 혼자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그런데 참 힘들게 사시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친구 순이었습니다. 자, 고령자의 여가 활동이 가장 불만족한 이유 뭘까요?
네,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전체의 43.8%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은 건강, 체력 문제가 3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자, 결국 고령자의 여가 활동이 불만족한 이유 뭘까요? 네, 결국 돈과 건강이 전체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 여가를 위해서는요,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고령자의 자산 구성 비율입니다. 고령자 가구의 자산에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80.9%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요, 금융 자산은 1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 노후에는요, 실물 자산도 중요하지만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고령자의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어서 노동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산을 이제 조금만 조정해도 노동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령자,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2020년 소득은요, 전년 3,180만 원 대비 312만 원 증가한 3,492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령자 가구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전체의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노인이 되어서도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자,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고령자분들 돈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네, 소비 지출은요, 식료품비가 35.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주거비, 의료비,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소비 지출은요, 세금이 꽤 많죠. 32%로 가장 높고요. 다음에 공적연금, 사회보험료가 25.2%. 자, 그리고요, 이자 비용이 18.7%. 그러니까 매달 뭔가 이제 이자를 내고 계신 거죠. 근데 이자를 낼 돈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것도 이제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거의 18.7%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미은퇴 고령자의 노후 준비 상황을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어도 은퇴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 상황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12.2%가 되었고요. 그리고 잘 되어 있지 않다가 무려 41%가 되었습니다. 미은퇴 고령자가 생각하는 월 적정 생활비 얼마나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243만 원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은퇴한 고령자 생활비 얼마나 될까요? 네, 148만 원입니다. 즉, 미은퇴 고령자가 생각하는 월 생활비보다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100세 시대 고령자의 자산관리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세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고령자의 자산관리 방법 7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고령자의 7가지 자산관리 방안입니다. 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자는요, 소득하고 지출을 더 잘 관리해서 노후 자금을 더 쌓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 고령자는요, 지출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 고령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서 인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3억이 있다고 하면 4%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월 100만 원이에요. 그죠? 내가 월 1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3억짜리 오피스텔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부동산 요동화를 통해서 금융자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번 부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근로나 노동을 통하지 않고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노후 준비가 충분한 고령자는요, 증여나 상속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섯 번째, 건강관리 꾸준히 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의료비 지출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 관리 잘 하셔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비과세 종합저축 등 고령자에게 유리한 세제 상품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노후 냉정하게 말하면요, 자식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살아가기 바빠요. 힘들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지금부터 자신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를 하나씩 계산해 가시기 바랍니다.